Let's face it, if diets worked, we'd all be thin already. Why do we keep doing the same thing and expecting different results? Diets may seem harmless.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다이어트 경력 10년 차. 웬만한 건 다 아는 프로 다이어터라고 할 수 있지. 그동안 거쳐온 다이어트 종류만 수십 가지. 원푸드 다이어트, 두유 다이어트, GM 다이어트, 덴마크 다이어트, 자연식물식, 키토제닉. 이제 식단에 대해선 모르는 게 없다. 운동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헬스, 러닝, 등산, 수영. 새로운 식단과 운동 트렌드가 생길 때마다 열심히 따라가면서 다이어트를 놓지 않았다. 이제 처음 시작할 때보다 아는 것도 많아졌고 어떻게 해야 살이 빠지는지 그 원리도 누구보다 잘 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계획한 대로 살이 빠지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이게 안 빠지네? 이렇게 열심히 계산해서 먹고 움직이고 또 기록하고 이쯤 되면 좀 빠져야 정상인데? 뭐가 문제지? 어디부터 잘못된 거지?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타이 다이어트 선배 서록입니다. 앞에 얘기가 뭔가 익숙하지 않으셨나요? 제가 마지막 다이어트를 할 때 체중을 잴 때마다 떠올렸던 생각이에요. 오늘은 제가 10년 동안 프로 다이어터로 살면서 느꼈던 것들과 다이어트는 왜 우리를 살찌게 하는가 라는 책을 통해서 지금까지 아무도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았던 다이어트가 왜 항상 실패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신경과학자 샌드라 아모트가 다이어트 강박에 시달리다가 저술한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왜 갈수록 노력하는데도 살은 점점 더 안 빠지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폭식하게 되고 아무리 피해도 결국엔 요요가 올 수밖에 없는지 그 모든 이유에 해답을 찾을 수 있었어요. 또 과학적인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서 저의 타이 다이어트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얻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아마 보기 싫으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다이어트 문화 산업에 속아서 쓸데없는데 우리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었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들으셔야 돼요. 저는 더 이상 여러분이 지는 게임에 본인의 인생을 낭비하는 거를 보고 싶지가 않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는 의지력에 달렸다고 말하죠.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박약이라고 그렇게 자책을 했겠죠. 근데 저는 그 누구보다 다이어트에 절박했고 의지가 넘쳤던 사람이에요. 극단적으로 살을 빼고 또 요요가 오고 그 횟수가 많아지면서 심각한 섭식 장애가 생겼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이상을 먹고 또 그거를 일부러 제거한다는 게 누가 봐도 정상적인 행동은 아니죠. 저 스스로도 그게 너무 무서웠고 고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먹는 음식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또 다이어트를 했죠. 정말 눈물 나는 의지로 참고 또 참았는데 갑자기 정말 내 마음과는 다르게 폭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건 1+1은 2다. 이것처럼 너무 당연한 식이 제한에 따른 결과였어요. 다이어트는 겉으로는 의지력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뇌 시스템이 경쟁적으로 관여해서 이뤄지는 하나의 신체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어요. 체중 감량과 관련된 뇌 시스템은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몸의 체중 조절기 역할을 하는 에너지 균형 시스템. 두 번째는 어떤 행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보상 시스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지력과 자제력의 홈타운인 집행 시스템. 그러니까 살을 빼고자 하는 다이어트는 집행 시스템의 몫이겠죠? 근데 문제는 이 집행 시스템은 며칠에서 길어야 몇 달까지는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 이상 장기간으로는 효과를 낼 수가 없는 구조예요. 왜냐면 의지력이 나오는 우리 뇌의 집행 시스템은 머리에 힘을 주고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작동이 되는 시스템인데 24시간 살을 빼야 돼, 이것만 먹어야 돼, 운동을 이만큼 해야 돼, 이 생각에만 매달릴 순 없잖아요. 게다가 이 의지력은 끝없이 솟아나는 화수분이 아니라 일종의 뇌의 한정된 자원이에요. 많이 쓰면 바닥이 나는 거죠. 반면에 에너지 균형 시스템과 보상 시스템은 체중을 기본 유지 범위 안으로 되돌리고 단기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을 유발하기 위해서 24시간 무의식 중에도 작동 상태인 시스템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뇌 속에서 벌어지는 이 경쟁의 승자는 정해져 있다는 거죠. 결론은 의지력을 발휘해서 모든 충동을 이겨내고 원하는 만큼 살을 뺄 수 있다 는 건 우리 뇌를 너무 무시하는 거고 살이 일정 이상 안 빠지고 또 나중에 요요로 돌아오는 건 내 뇌가 그만큼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되고 있다는 뜻이죠.
제가 대학 막학기 때 난생 처음으로 다이어트를 안 했는데 살이 빠진 적이 있어요. 수업도 풀로 채워서 듣고 자격증도 따야 되고 졸업 논문까지 써야 되니까 너무 바쁘고 피곤해서 한 6, 7kg까지 한 학기 동안 빠진 것 같아요. 그때는 내가 뭐 억지로 참아서 살을 뺀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저절로 빠진 거니까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필요도 없었어요. 근데 몇 달 뒤에 제가 욕심이 생겨서 살이 빠진 김에 좀 더 빼봐야겠다. 나도 이참에 한번 말라보고 싶다. 아주 파이팅 넘치게 PT까지 끊고 식단도 조절하면서 열심히 다이어트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빠졌어요. 한 달까지는 탄수화물 몇 그램, 단백질 몇 그램 이렇게 조절해서 먹는 게 할만했어요. 근데 한 달이 넘어가니까 갑자기 사람이 미치겠는 거예요. 몸에 힘도 없고 피곤하고 짜증나고 갑자기 아무거나 사다가 입에 넣고 싶고 그래서 결국에 3개월 동안 다이어트를 끝내고 바로 폭식으로 이어져서 결국에 다이어트 시작 전보다 5kg나 더 찐 65kg까지 요요가 왔었어요. 이렇게 다이어트하고 오히려 살이 쪘다는 게 생각보다 흔한 케이스죠. 이 비극의 원인은 바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에 있어요. 음식을 제한하는 다이어트는 우리 뇌에서 그저 굶주림이랑 다를 게 없어요. 내가 원래 저체중이든 비만이든 그것과 상관이 없이 평소보다 들어오는 칼로리가 줄어들면 뇌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해요. 근데 하필 이 코르티솔은 식욕을 높이고 또 내장 지방을 늘리고 심지어 근손실까지 일으키는 아주 한 녀석이에요. 또 배고픈 느낌은 커지고 포만감에는 둔해져서 결과적으로 음식을 더 먹게 만들고요. 결국 이 호르몬을 이기지 못해서 체중이 늘면 그거에 또 스트레스를 받아서 살이 찌고 그럼 또 스트레스를 받고 이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영국에서 이뤄진 화이트홀 연구에 따르면 정상 체중 여성이 15년 동안 3번 이상 지속적으로 직장 스트레스를 겪으면 아닌 사람에 비해 비만이 될 확률이 5배나 높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식단을 관리한다고 엄격하게 따져먹기 시작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역효과를 일으켜서 오히려 다이어트 전보다 체중이 더 늘 수 있다는 거죠.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게 괜히 할 말 없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언젠가부터 폭식이라는 단어가 너무 익숙해진 것 같지 않나요? 왜냐면 폭식증은 어떤 특이한 사람들이 마음에 병이 있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식이 제한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거든요. 저도 처음부터 폭식해야지 하고 먹은 건 아니에요. 내가 다이어트를 하니까 과자는 절대 먹지 말자. 배달 음식은 먹지 말자. 이렇게 규칙을 정해뒀는데 어느 날 과자 몇 조각 먹게 됐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내가 세워둔 이 규칙이 깨져버리니까 오늘 식단은 망했다 해서 원래 딱히 먹을 생각이 없던 음식들도 이미 식단이 망한 오늘 다 먹어치워버리는 게 낫다 라는 계산을 머리에서 끝내는 거예요. 그렇게 점점 내가 배고픈지 아닌지와는 상관없이 음식을 먹고 과식을 하게 되고 그거에 점점 무뎌져서 결국 폭식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배가 부른데도 왜 음식을 계속 먹냐고요? 살을 빼려고 식단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배고픔이라는 내 몸의 신호를 무시하게 돼요. 그리고 모든 음식을 의식적으로 통제하면서 먹게 되죠. 그러다 보면 배고픔과 배부름이라는 내 몸의 신호에는 점점 둔해지고 음식의 양과 같은 외부 신호에는 더 민감해져서 결국 다른 사람들보다 폭식에 훨씬 취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혹시 지금 폭식증과 같은 식이장애를 겪고 계신다면 그래도 살 빼는 게 더 중요해 이런 식으로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언젠가부터 이런 섭식장애가 미디어에도 많이 노출되고 또 실제로 흔하기도 해서 가볍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굉장히 위험한 병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섭식장애는 재발률이 굉장히 높고 치료도 어려워요. 근데 폭식증은 일반 사람들보다 사망 위험이 2배고 거식증은 6배에 달해요. 당장 섭식장애를 고치면 살찔 게 무서워서 참을 게 아니라고요. 내가 다이어트는 하지만 저 정도까지는 아니야. 하시는 분들은 운이 좋으신 거라고 말씀해드리고 싶네요.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 중에 35%가 병적인 다이어트를 하고 그 중에 25%가 섭식장애까지 이어져요. 내 얘기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다이어트를 하면 잠깐은 체중을 줄일 수 있어요. 근데 왜 그걸 다이어트 성공이 아니라 실패한 거라고 하냐면 그 대가가 너무 크거든요. 일시적으로 살을 빼는 대가가 섭식장애, 자기 혐오, 그리고 결국엔 체중 증가라고 한다면 그게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 내 주변에 누구누구 이렇게 살을 빼고 날씬한 몸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력을 그 기회비용으로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말했듯이 사람의 의지력은 한정된 자원이라 그걸 체중 조절하는 데 쓰면 내 삶의 다른 부분들에 쓸 의지력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다시 말해서 다이어트를 내 삶의 최우선, 최대의 목표로 잡는다면
네, 살을 뺄 수 있어요. 살을 빼고 유지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에너지와 시간을 날씬한 몸보다는 다른 의미 있는 부분에 쓰기로 했고요. 다이어트를 하는 건 무조건 잘못됐다고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다이어트가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그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우리에게는 다이어트 말고 또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걸 말해드리고 싶어요. 뭔가 잘못된 건 알겠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을 때, 다이어트가 문제란 건 알겠는데 모두가 살을 빼고 날씬해지려는 이 세상에서 뭘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이 다이어트는 왜 우리를 살찌게 하는가 라는 이 책이 여러분께 그 답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제가 10년 동안 다이어트를 하고 섭식 장애를 겪으면서 생겼던 의문들과 또 타이 다이어트 후에도 생겼던 불안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내 맘대로 살을 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다이어트에 매달린 건 그럴 수 있어요. 모두가 의지만 있으면, 열심히만 하면은 다이어트 성공할 거라고. 그게 안 되면 그건 네 탓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다이어트가 결국엔 사람의 몸을 바꿀 수 없다는 게 드러나면 누가 다이어트 식품을 사고 체중 관리 프로그램에 돈을 쓰고 또 다이어트 책을 사고 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이유를 아니까 다이어트라는 환상에서 깨어나서 우리가 타고난 소중한 몸을 맞는 최고의 삶을 살기로 해요. What if we told all those dieting girls that it's okay to eat when they're hungry? What if we taught them to work with their appetite instead of fearing it? I think most of them would be happier and healthier. I wish someone had told me that back when I was 13.